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어쩌다 집에서 수학까지 가르치게 됐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정말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을까요? 어, 사실은 대학생 때 제가 과외 경험도 많고 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막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내 아이를 가르칠 땐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건 아마도 생각만큼 이해를 빠릿빠릿하지 못하는 아이가 약간 답답하고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한 분량이 있는데 그걸 다 끝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나한테 배우는데 이게 분량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안 끝나면 어쩌지?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고요. 또 계산 실수를 하는 아이한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산 능력을 향상 위해서 많이 엄마가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계산 능력이 가끔 실수하고 꼼꼼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오류들 때문에 제가 많이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 차라리 학원에 보내고 그 시간에 내가 좀 보다 좀 쉴 수 있는 시간, 휴식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답답하고 좀 잘 못 따라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원을 보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아이가 자기도 학원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의 실력 향상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원을 아이하고 맞지 않는 그런 학원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어떤 소질이 없다거나 이제 재능이 없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제가 그냥 저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학원으로 안 보내고 내가 가르쳤으면 더 잘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나갔던 어느 정도 선행 수준보다, 진도보다 다시 학원을 다니게 되니까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제가 해준 데부터 다시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원에서는 여러 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진도를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르쳤던 걸 다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6학년 때 제가 보냈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고 이제 이래서 너무 들쑥날쑥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정말 원장님이 너무나 잘해 주셨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이제 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 입장에서 학원 수업이 이제 슬슬 질릴 때가 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엄마, 다시 엄마한테 배우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아이를 봤을 때 공부했던 걸 까먹을 수도 있고 또 진도가 제가 원하는 진도만큼 나가지가 않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수학 선생님인데 세상에 학교 일한다고 집에 와서 아이를 하나도 안 돌봐준다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제가 무모한 도전을 조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쩌다 정말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집에 오면, 아이가 집에 오면 정말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돼야 될 텐데, 항상 엄마가 무서운 선생님처럼 그러면은 애가 학교에서도 선생님, 집에서도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주변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엄마 역할도 필요할 텐데 괜찮겠니?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고 또 그 외 시간은 한번 엄마로 살아보겠다.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대학생 때 아이들을 과외식으로 지도했던, 농담도 섞어가고 재밌는 방법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를 한번 지도해 보게 됐었어요. 예비 중학교 그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이제 딱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의 수학학원처럼 이제 시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분명히 학원을 다니다가 저한테 배우기로 했으니까, 물론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정말 공백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해보겠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보겠다,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나니까 저한테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는 학원식으로 할 거야. 학원에서 하는 시간만큼보다 이렇게 쭉 맞춰가지고 하고 싶다. 그리고 너한테는 과제가 없어. 그냥 딱 그 수업 시간에 다 하면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학기 중에는 주 3회에서 4회, 좀 많을 때는 5회까지 이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교재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고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도 아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문제집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은행으로 하고 또 교과서로도 하고 이제 그랬지만, 이제 또 아이 입장에서도 제가 어떤 학교에서의 그 방법 말고 더 다른 방법까지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하다가 아이한테 맞지 않으면 좀 교체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보시면 저희 정말 문제집이 너무 많아요. 애기 아빠가 공부는 안 가르치고 문제집만 사냐고 맨날 그러는데,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교재 선정, 그 다음에 가르치는 시간, 여러 가지들을 정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제 마음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가르칠 때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벽에 붙은 파리? 그 느낌으로 아이가 공부할 때 일일이 막 화를 내면서 가르쳐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지양하려고 했었고요. 답답할 땐 전 선정을 봐요. 선정을 보고 혼자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옆에서 아이가 엄마 내가 문제 푸는 걸 지켜봐줘 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쳐다보고 문제를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요, 저는 아이를 가르칠 때 개념서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개념서로 하다가, 물론 처음 부분은 아이가 중학교 수학은요, 용어나 어떤 개념들이 초등학교하고 많이 달라서 이 개념서를 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 나가는 게 정말 느려요. 정말 느린데 1학년 때 진도 나갈 때, 2학년 때 진도 나갈 때, 3학년 때 진도 나갈 때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생각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개념서로 시작을 했지만 도중에 센수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개념서, 개념센이나 아니면 숨바꿈나우대 중학수학을 가지고 아이들이 읽을 거리들을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도 이렇게 풀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개념서만 보고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코치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의 수업은 대체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개념서나 문제집, 유형세에는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아이한테 먼저 스포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다음번에 새로운 내용을 접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해내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처음에 제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했고요. 또 정해진 분량을 아이가 먼저 공부하도록 한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차시 분량 있잖아요. 우리가 교재를 사면 대체로 이 부분이 한차시 분량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만큼씩 하세요라고 대체로 안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정해놓은 그 분량을 수업 시간에 주별로 하는 수업 시간에 아이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소요 시간을 한번 체크했던 것 같아요. 아까 하루에 제가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량을 나눠서 이제 쭉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센수학은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문항수가 대체로 한 13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300문제, 그리고 A, B, C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지 아이와 함께 체크를 했었고요.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아이하고 공유해서 오늘은 이만큼이야, 내일은 이만큼이야, 이번 주는 이만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지 아이도 내가 어느 정도 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개념을 읽은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질문을 하고요. 제가 질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반드시 말하는 걸로 저는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솔직히 놓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를 지도할 때 질문으로 확인하는 거, 그러면 아이가 직접 말로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설명해 보기 시간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막 이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저희 아이와 저의 특성은요, 한 바퀴를 쭉 본 다음에 다시 한 바퀴를 더 돌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사실은 진도를 나가 보시면 아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지하실 거예요. 이게 내 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막 욕심도 들고 또 급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애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훨씬 진도를 많이 나갔을 때, 그럼 제가 엄마인 나는 뭐 했나, 나는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답할 때는 저는 천장을 보고 이해 속도가 늦다 싶을 때도 천장을 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이들 지도를 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거겠죠. 개념서로만 했냐? 아니요. 저는 개념서와 유형서를 했었고 단원별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개념서 한 번 읽고 다시 유형서로 돌아가고, 개념서 한 번 읽고 유형서로 돌아가고, 이거 단원별로 끊어가지고 공부를 시켰고요. 또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했냐? 물론 이거는 월, 수, 금, 토 주 4회 이렇게 잡았는데 회당 3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시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엉덩이 힘이 이제 애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라고 생각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저처럼 해보실 분들은 정말 처음에는 아이가 즐거워할 때까지만,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리시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게 이렇게 늘려보시고, 겨울방학 때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수학 공부해도 돼요. 이제 일요일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요일날 빼주시고, 아니면 월수금토 4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 가르칠 때 약속을 월수금토는 될 수 있으면 없앴어요. 토요일날 외출도 없애고, 그리고 학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도록 정신을 제 스스로 바짝 차리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됐으니까. 또 갑자기 너무나 어려운 단어를 만나거나 아이가 쉽게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하고 이제 조정해서, 상의해서 조정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70문제를 풀기로 했다 이랬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엄마 좀 줄여주세요. 다음번에 좀 더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어떤 분량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하려고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센수학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C까지 더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이와 저의 특성은 A와 센수학 B에서 하, 중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풀고요. 상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다 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 상이 나와 있으니까 어려워서 내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또 하가 나와 있어서 쉬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했던 것 같고요. C 수준의 경우에는요. 모르겠어요. 아예 선행을 하는 경우에 C 수준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C 수준에서도 한 5문제, 6문제 먼저 풀어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죠. C 수준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 동그라미 쳐서 풀어보게 하고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학기 중에 할 때는 그걸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게 지도를 했었고요. 또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야겠다 그런 욕심은 저는 좀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이제야 많이 버려진 것 같고요. B 수준에서 또 이제 우리가 풀게 할 때 쉬운 문제부터 쭉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중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차례대로 풀려도 상관은 없는데 중간에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겠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동그라미 쳐서 이쪽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 수학 학습 계획을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작년에 세웠던 거는 이제 올해 달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올해 달력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센 수학하고 순머 쿰라우대를 기본 개념서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형 문제집은 센 수학, 그리고 순머 쿰라우대는 개념 부분만 이제 지도하도록 했고요. 순머 쿰라우대가 사실은 이 뒤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보니까 어, 뒤에 읽을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약간 그 교과서하고 비슷해요. 설명이 아주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 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책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숨마 쿰라우드 개념 부분을 혹시 아주 아이가 어,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한번 개념서로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했었고요. 학기 중에는 주 3시간씩 중간에 휴식 시간 있게 해서 했지만 방학 동안에는 이건 좀 제가 3시간으로 잡기는 했지만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5번에서 7번 주당 그리고 학생이 따라오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잘 따라온다면 일정이나 분량 등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글 파일에다가 넣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분량을 나누는 것도 목차만 보고 분량을 나누지는 않아요. 분량은 제가 아예 문제집을 돌아가면서 쭉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1시간에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는지 이제 상 문제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 봐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내 아이한테 맞는 그런 진도를 나가주신 게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게 이제 2월 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달력이요. 12월 금요일 거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부터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게 쭉 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나가면 좋겠구나. 3시간에서 4시간은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도 저하고 이제 구글 미트로 만나서 저녁 때 공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시험 보고 확인하고 시험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충분히 한 2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1학년 1, 2학년 과정들을 다 마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만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학습 계획 세워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엄마랑 공부를 하건 아니면 학원을 다니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가 공부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옆에 있어주지도 않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부담되니까 엄마 저쪽 가서 쉬고 오면 자기가 공부를 다 해놓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또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하는데 그때도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할 때랑 휴대폰을 보면서 가르칠 때랑 아니면 같이 문제집을 풀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무조건 무섭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는 내내 아이한테 예쁘다, 잘한다, 기특하다, 이것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제 스스로가 아이한테 이제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사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너무 무섭게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엄마야. 지금 너를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장난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농담도 중간에 중간에 하나씩 넣으시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탈출하고 가르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